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디바이스를 만드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디바이스들을 만들면 우리 실생활에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질병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토픽에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개가 그 주인의 냄새를 맡고 폐암을 진단해 갖고 뭐 병원에 가서 살았다. 그리고 그 영국 저널 중에 저널 오브 유럴러지라는 소변학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소변학 저널에 나온 걸 보면은 개가 냄새를 맡아 갖고 전립선암 환자를 한 95%인지 99%인지를 맞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전립선암 진단 PSA인가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해서 맞힐 확률이 채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 연구를 보고 젊은 비뇨기과 의사분 한 분이 굉장히 패기만만하게 와갖고 교수님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뭐냐면 소변 냄새를 맡아갖고 전립선 암을 진단을 하자는 거죠.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키트를 가지고 하면은 양성이 나오면은 이게 이 사람이 전립선 암 걸렸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체 샘플을 뜯어야 되는데 이게 남자 그 고환 뒤에 들어가 갖고 뜯어내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뜯어내 갖고 검사를 하면 84%는 괜찮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 나 뭐 이 생 고생을 했는데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의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개가 냄새를 맡아갖고 전립선 환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95% 이상을 맞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냄새라는 거는 화학성분 이셀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냄새라는 건 화학성분에 섞여 있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분을 하는 게 아니라 왠지 건강한 사람하고 이 환자하고는 냄새가 달라. 그 냄새가 달라.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이 사람은 환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가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폐암 환자가 내는 독특한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 전자코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날숨 갖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놓고 병원 가서 아주 그 크고 비싼 장비로 디테일하게 검사하기 이전에 늘 해보는 거죠. 내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시그널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는 그런 디바이스가 질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기초 실험들을 했는데 방광암 바이오마커, 폐암 바이오마커 그런 거랑 결합하는 이런 수용체들을 멀티로 올려놔서 이게 방광암의 2가지 종류 수용체, 폐암의 1가지 종류, 여기는 그냥 없는 거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했더니 요렇게 나오는 시그널을 무선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전송을 해서 이 핸드폰 시그널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치의한테 보낸다든가 그러면 요건 키스트하고 공동 연구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방광암 바이오마커가 있을 때는 아까 리셉터를 2개 썼으니까 두 개의 시그널이 뜨고 그다음에 폐암 경우는 하나 썼으니까 이제 1개의 시그널이 뜨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암에 이런 진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얼마나 신선한지 우리 이런 수산물 시장 가고 그러면 신선하네, 상했네, 뭐 이렇게 냄새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냄새를 맡아갖고 음식물의 신선도도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얼마나 산화가 돼서 뭐 견과류도 산패도 하고 부패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저 국제학회에 가갖고 발표를 하면은 거의 어김없이 끝나고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왜 저런 센서는 개가 더 잘 맞는데 왜 인간 걸 갖고 하시냐는 질문이 꼭 받아요. 10번 발표하면 한 7, 8번은 꼭 발표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이
개가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실험실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코를 구현하는 게 목표여갖고, 그러니까 지금 표준화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인간의 냄새, 인간이 맡는 냄새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지 개가 맡는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인간이 맡는 냄새를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걸 갖고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꼭 자꾸 그런 질문을 해서 개 거 갖고도 했어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길래 개 거 갖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개 유전자 갖고 인간 유전자 갖고 하든지 개 후각 유전자 갖고 하면, 그래서 이제 개의 유전자를 하나 갖고 했더니 여기 이제 표지 논문으로 실렸는데, 이 논문이 나가니까 영국의 로얄 소사이티 오브 케미스트리에서 이런 기사를 실어줬어요. 센서 that smells like a dog. 개같이 냄새 맡는 센서를 여기 사우스 코리안 사이언티스트들이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했어요. 그러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모니터링도 가능해요. 이 녹조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그 성분들이, 이런 성분들이 이제 냄새 맡아갖고 환경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이나 이런 음용수에서 무슨 뭐 흙냄새가 난다, 이취 이런 거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냄새 맡아갖고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 논문을 냈더니 미국의 굉장히 대중 잡지, 파퓰러 사이언스하고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그냥 대중 과학 잡지에 이거 소개를 해줬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논문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미국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논문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래서 저는 감동 먹었어요. 야, 이 고등학생들이 저런 논문도 읽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학생 저 학생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여러 명이 오는데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을 CC로 해갖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CC가 선생님인 것 같아. 과학 선생님. 그래서 그 과학 선생님이 이걸 보고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든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야, 얘네들 참 기특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낸 숙제를 나한테 해달라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부 난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포워딩을 해갖고 이게 답변을 해주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는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공공 안전과 관련된 폭발물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마약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리치라는 영화, 리치라는 게 이 부자라는 영화죠. 거기 그 나홀로 집에 나왔던 그 아역으로 나왔던 그 맥컬리 컬킨이 거기도 나오는데, 이 영화에는 냄새 맡는 이런 장비가 등장을 합니다. 저기 돼지코 같이 생긴 걸 이제 여기서는 스멜 마스터 9000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냄새를 맡으면 이제 장미꽃 냄새도 맡고 와인 냄새를 맡으면 몇 년상은 어디 와인 이런 거가 나오는데, 이 영화에도 폭발물 냄새 맡아갖고 그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게 폭발물이고 독극물이고 그런 걸 감지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바이오 전자코를 가지고 공항에서 마약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테러범에 의해서 테러 독극물, 폭발물, 그러니까 주로 그게 이제 개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개 대신에 개도 이거 훈련시키고 그러려면 굉장히 상전이라고 그래요. 한 번 이 공항 돌고 나면 뭐 한 일주일인가 쉬어야지 또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전자코가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어요. 카다베린이라는 게 시체에서 나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그게 아미노산,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박테리아에서 카복실 그룹이 떨어지면서 나는 냄새인데, 그러니까 소위 시체 썩는 냄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난 현장이라든지 이런 사고 현장에서 뭐 드론으로 바이오 전자코를 가지고 발굴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걸 ACS 나노라는 저널에서 표지 논문으로 실어줬더니 요걸 보고 이 AAAS라는 게 미국 여러분들 사이언스 네이처 할 때 사이언스라는 잡지 있잖아요. 그 사이언스 발간하는 기관이에요. 미국 과학진흥 무슨 협회 그런 데서 이제 자기네 웹사이트에 유레카 알러트라는 웹사이트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바이오 일렉트로닉 노즈가 이런 죽음의 냄새를 맡음으로써 음식물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알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새의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을 한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친구가 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 향수 냄새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냄새를 말로 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전자코에다가 뿌려갖고 칙칙 뿌려서 요즘 이거 한국에서 유행하는 향수인데 냄새 어때? 그랬더니 그 냄새 정보가 미국으로 가서 코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올팩토리 디스플레이라는 또 다른 기술을 통해서 향기가 뿜어나 갖고 향기롭다, 처음 맡는 향기네, 아주 독특하다, 뭐 이런 거를 친구들끼리 냄새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일도 이게 지금 조크지만 이제 it will come true,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바이오 전자코하고 바이오 전자현은 바이오 파트하고 디지털 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바이오 파트는 후각 수용체, 미각 수용체가 중요하고 그 수용체가 나노 베시클 타입, 프로틴 타입, 나노 디스크 타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나노 디스크 타입이 가장 이 솔리드하고 스테이블하고 정교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디지털 트랜스듀서 파트는 0차원인 나노 파티클을 쓸 수도 있고 1차원인 나노 튜브를 쓸 수도 있고 2차원인 그래핀을 쓸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쓸지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를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SEG12 그룹이 결성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 발표 자료, 그 그룹을 결성하기 위해서 사전 발표 내용인데 2월 22일자 발표 내용이고 캐나다의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What happens when biology and digital technology merge? 바이올로지, 생물하고 바이오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머지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보면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is opening up strikingly new ways.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센세이셔널하게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빨간 줄 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딱 일치하는 게 sense, store, process and transmit information. 여기서 information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information은 후각하고 미각 정보를 여기 감지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송하는 이런 일을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시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결성을 하면서 three ways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is emerging.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어프로치 방법.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인티그레이션.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융합을 하는 거죠. 뭐가? Biological and digital entities. 바이오 개체하고 디지털 개체를 붙여서 바이오 소자. 이게 이제 리셉터가 되겠죠. 수용체.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듀서 결합을 통해서 후각 미각의 디지털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SEG12의 결성 취지하고도 잘 맞아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참 오늘 어떻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런 걸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앞으로 제가 희망하기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협력과하고 협의를 통하고 또 국제협력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해온 국제협력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엘렉트로닉 노즈라는 책을 제가 이제 단독 편집을 해갖고 스프링거에서 2014년에 발간을 했는데 여기 이 바이오엘렉트로닉 노즈에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자들을 제가 다 초빙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 챕터를 하나씩 맡겨갖고 저술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연구자들이 여기 같이 저랑 저술을 했고 그런 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게 국제 표준으로서 우리가 이슈화하고 뭔가 지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IEC 백서 과제로 이 바이오 디지털 생체 감각 표준화, 그 중에서도 이제 후각과 미각을 안 돼 있는 퍼스트 무버로서 표준화를 할 것을
감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